안녕하세요. 달빛안전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의 11번째 연재입니다. 제목은 회영 엉망.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한번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왕력평이 향을 피운 구덩이 안에서 결과부자로 4시간을 수련할 수 있는 공부를 달성한 후에 사조와 사부께서 그에게 전진교 용문파에 고전, 영보, 통지능, 내공수를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진교 용문파에서 비전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그 내공술에 관한 제목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왕력평은 한편으로는 강의를 듣고 한편으로 실천을 하면서 공부가 점차 진정한 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전, 영보, 통지능, 내공술은 세 가지 공법, 세 가지 공, 구법으로 나누는데요. 세 가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삼선공, 평영공, 수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삼선공은 정자공이고 평영공은 외동공이고 간여공은 말 그대로 그 중간 단계인 건데요. 쉽게 할 수 있는 쉽고 어려운 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의 수련법을 정공과 동공으로 나눕니다. 정공은 주로 정자를 하여 움직이지 않는 수련이고 동공은 외적인 활동을 통한 수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단련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꼭 몸만 단련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서 마음도 단련할 수 있겠죠. 근데 움직임이 유지가 되는 것과 조용히 앉아 있는 것과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죠. 구법은 지능법, 단질법, 치질법, 전형법, 정신법, 정군생사법, 구선법, 단원법, 승상법 등이 있는데요. 이 국법 중에서 앞에 4법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법이고 뒤에 5법은 강인지법과 제인지법이다. 제4법 전령법은 강인지법을 겸한 것이다. 이것도 뒤에 가면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사조와 사부가 왕력평을 불러 영보통의 9법 중 제1법인 지능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9법 중에서 이제 지능법입니다. 그래서 무곡도인 장학도가 말하기를 이 지능법은 정공으로 조용히 앉아서 수련하는 겁니다. 자손으로 주로 결과부자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영생아, 너는 이미 결과부자의 기본 요령을 배웠기에 현재 이 법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능법은 다시 9단계로 나눈다. 제1단계는 회영엉망, 제2단계는 진가분명, 제3단계는 신지청정, 제4단계는 지아전정, 제5단계는 정식구생, 제6단계는 중환신이, 제7단계는 간파천기, 제8단계는 회환주세, 제9단계는 등월망행으로 되어 있다. 오늘은 먼저 제1단계 회잉 엉망을 수련하기로 한다. 악력병이 속으로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데 스승은 어떻게 나보고 계속 정자만을 그렇게 오랜 시간 수련하도록 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후에 배우는 것인 것 같다. 청어도인 가교의가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좌선화에 입정한 후에 이미 잡념은 완전히 제거되었을 것이고 고요함이 극하면 움직임이 일어나니 이때 머릿속에 각종 환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주 실제와 똑같은 풍경이 나타난다.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동물들이 지상에서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고 화초나 수목이 원시름 같은 들판에서 자라나고 있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등등 이런 풍경이 나타나는데 이는 환각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에 실제로 보았던 실제 풍경으로 머리가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회억이다.
일반인들이 과거를 그렇게 회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명백하게 보이지를 않는 것이다. 단지 입정의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만 이렇게 풍경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 후에 차츰차츰 아주 오래된 과거의 사건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 내가 기억해내고자 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모두 명백하게 기억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곧바로 되돌아가 어린아이 시절까지 돌아가게 된다. 이는 너의 사유체계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회영억망이다.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억이다. 실제로 보는 것이 망이다. 명확하게 풍경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풍경이 나타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변화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단 반드시 나타나는 풍경을 자세하게 보아두어야 한다. 절대로 대충대충 보면서 넘어가면 안 된다. 좋다. 지금 바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반자 수련하도록 하거라. 전심으로 입정하여 어떤 풍경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아라. 왕력평이 다시 구덩이 속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들어가 퇴로를 막는 것이다. 내 구퉁이에 각기 세 가닥 향을 피우고 이 향 연기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역평은 마른 풀잎 위에 앉아 입정에 들었다. 이 땅속 구덩이의 풍수는 과연 훌륭하다. 요 며칠간의 수련을 통하여 역평은 이곳이 수련하기에 참으로 알맞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향 연기도 숨을 막히게 하지 않고 도리어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다. 역평이 정자를 하여 조금 지나니 전신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후에 풍경이 나타난다. 이번에 머릿속에 나타나는 풍경은 앞에서 구사를 할 때 나타나는 풍경과 다르다. 구사를 할 때는 내가 주동적으로 생각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이번에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풍경이 실제와 똑같다. 일일이 눈에 나타난다. 역평은 스승이 말해준 것에 따라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 풍경을 자세히 관찰하여 풍경이 어떻게 실제처럼 나타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였다. 이와 같이 역평은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공간이 달라지고 시간이 역으로 흐르는 것이다. 이때 왕역평은 정자 중에 회영억망의 풍경을 확실하게 거치게 되는 것이다. 현실의 시간은 이미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나 그는 그를 느끼지 못한다. 나중에 머리에 나타나는 풍경이 담백해지고 사라진 후에 그때야 수련을 멈추고 구덩이를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둠이 깊은 밤이었다. 그제서야 자기가 4시간의 정자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회영억망의 과정 중에 정말로 실제와 똑같은 과거의 수많은 풍경들을 보았던 것이다. 몇 년간의 시간이었다. 왕역평이 이번에 정전을 통하여 본 내용을 세본 스승들에게 보고를 하니 세본 도인들은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깨우치는 능력이 대단하고 마음밭이 간절하고 도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기쁨으로 당부하기를 계속하여 수련하도록 하게나 이 상태를 더욱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네. 다양한 강좌 안내를 드립니다. 황제내경 소문 강의 올라가 있고요. 입문자를 위한 상한론 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한의학, 변증론 치러 나가는 길, 일상의 친구 치료회, 중국의학 사상사, 즉 중의각과학설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상한론 교재하고 중국의학 사상사 PDF 교재를 밴드 한의학 다 함께 연구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될 겁니다. 자,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